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하시코프의 테라폼 공식 프로바이더로서 테라폼을 지원하고 있고 하시코프와 다양하게 협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테크 에반젤리스트 송창환님, 하시코프의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박준상 상무님을 모시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테라폼을 이용한 인프라 자동화, 그리고 볼트를 이용한 안전한 서버 접속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시코프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궁금하신 분이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시코프 솔루션이 궁금한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테크 에반젤리스트 송창환입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네이버 B2B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트, 네트워크, DB 등의 상품으로부터 AI, 협업 툴, 모니터링,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기술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상품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공공, 금융, 특화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기업의 규모와 각각 산업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튼튼한 보안과 적극적인 고객 지원은 물론이며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자체 글로벌 리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버 자동화에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을 진행하기 앞서서 서버 자동화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우리는 수동으로 일일이 각 서버를 생성하고 세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서버를 증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은 비효율적이며 휴먼 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코드 형태의 서버 관리 자동화를 통해 서버의 사양 및 OS 그리고 안에 구성되는 서비스까지 자동으로 생성 및 프로비저닝을 하여 안전하고 손쉽게 리소스 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테라폼을 통한 손쉽게 코드로 인프라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트렌드인 두 개의 자동화 기술인 테라폼, 앤서블을 소개해드리고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CLI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현재 공식 프로바이더로 테라폼을 지원하고 있으며 테라폼은 특정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아닌 AWS, 구글, 클라우드, 애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및 오픈스택, VMware vSphere와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자별로 지원하는 기능은 다를 수 있으나 하시코프 컨피그레이션 랭귀지라고 하는 고수준 설정 언어를 이용하여 인프라 구성을 안전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손쉽게 생성 및 프로비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테라폼 확장자인 TF를 사용하여 선언 및 구성을 하고 비교적 쉬운 코드 작성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커뮤니티에 기본적인 예제와 질문들이 있어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손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테라폼 생성 및 인프라 구성을 완료하고 나면 이후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비저닝 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많지만 앤서블을 사용하면 다른 에이전트 설치 없이 SSH 연결만으로 프로비저닝, 설정 관리 및 패치 적용 등을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에 비해 앤서블은 초심자가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한번 적용한 설정에 대해서 다시 적용하지 않는 명등성, 그리고 OS 및 서비스의 설정을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제공하는 CLI를 활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코드 형태의 서버 관리 및 자동화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서버,
로드 밸런서 및 CDN, 오토 스케일링 등의 서비스를 명령을 줄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바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는 오라클 자바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픈 JDK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테라폼을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프로바이더, 즉 공급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급자를 설정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 테라폼을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API로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 키, 시크릿 키, 리전 사이트 등의 값이 필요합니다. 리전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KR 한국, HK 홍콩, SGN 싱가포르, JPN 일본, USWN 서부 미국, DN 독일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예제를 파일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각 클라우드 성향에 따라서 퍼블릭 민간, GOV 공공, 핀, 금융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의 데모에서는 퍼블릭 민간을 구성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은 현재 한국 리전에는 KR1, KR2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 데모에서는 KR2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는 API 인증 키라고 하며 현재는 데모에서는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두었으며 이후 저희가 공개한 예제인 GitHub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포털 마이 페이지에서 인증키 관리로 확인을 하시면 현재 발급된 키가 확인이 되며 만약 발급된 키가 없는 경우 신규 API 인증키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버 인스톨을 생성하기 위한 리소스 선언부입니다. 네임은 서버 이름에 해당되는 변수이며 서버 이미지 코드 및 서버 제품 코드는 엔클라우드 CLI API로 확인이 가능하며 예제에서는 우분투 18.04의 이미지와 VM의 서버 스펙은 vCPU 2개, 메모리 8GB, 그리고 디스크는 50GB SSD로 구성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엔클라우드 로그인 키의 리소스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공개 키이며 또한 생성하기 위한 리소스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버를 생성되었던 최근 구성 키로 구성되는 것이 최근 구성 키로 구성이 됩니다. 외부에서의 접속이 좀 더 간편히 진행하기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엔클라우드 퍼블릭 IP 리소스를 지정하며 퍼블릭 IP 서비스는 공인 IP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서버에 공인 IP를 할당해주는 서비스로서 앞서 생성된 서버에 지정을 해줍니다. 널 리소스는 클라우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지 않으며 내 외부에 사용한 리소스이며 SSH 통해 현재는 볼트 데모를 위한 계정 추가를 진행하는 데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 및 설정을 하게 되면 테라폼을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손쉽게 인프라 자동화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것까지가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테라폼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서 설명드린 실습에 대해서 체험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git 주소를 공개하였으며 코드를 저장소에서 가져온 전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노드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cnhost랑 cnclient에 대한 파일을 확인을 할 거며 처음에 cnhost 파일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리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CN 클라이언트 팁 파일도 아까 앞서 설명했던 구조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SSH 연결을 하여 데모 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는 것들까지가 똑같은 과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엑소스퀘어 리전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면 처음 테라폼 이니시한 명령을 통해 처음 사용자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프로바이더 및 관련 플러그인에 대해서 초기화 및 다운받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 테라폼 플랜을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성에 대한 기능 및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적용되기 전이며 일종의 드라이런 과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테라폼 어플라이를 통해 실행을 하면 제가 뒤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웹 콘솔 UI에 확인한 내용과 같이 서버가 생성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운영 중으로 바뀌게 되며 이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테라폼 디스트로이 명령을 통해 네이버 플랫폼에서 자원 해소가 가능하며 웹 콘솔 UI를 통해 바로 뒤에서 손쉽게 자원이 회수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부터는 박준환 사무님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볼트를 활용하여 사인드 서티피케이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시콥 코리아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앞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VM이 생성된 건 보셨고요. 그 VM 기반으로 사인드 서티피킷을 볼트를 이용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모트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은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또는 SSH 키를 사용하여 접속하게 됩니다. SSH 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고 나서 퍼블릭 키를 항상 서버에 등록해야 되는 과정이 있죠. 또한 평문으로 되어 있는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SSH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프라이빗 키가 유출되는 경우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IBM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안 사고 발생은 악의적인 공격, 시스템 결함, 그리고 인적 오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악의적 공격의 19% 정도는 자격증명 유출을 통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평균적으로 9억 원 정도 발생하고요. 이런 자격증명 유출 사실을 탐지하고 봉쇄하는 데는 평균 315일, 거의 10달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구성 시 구성 오류로 인한 보안 사고 발생 시
평균적으로 5억 3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격 증명의 부정한 이용 또는 침해 사고의 식별 및 봉쇄를 위해 사람의 개입을 보강하거나 대체하는 보안 기술의 구현, 즉 자동화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보안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시콥 볼트입니다. 영어로 볼트는 은행 금고를 의미하죠. 하시콥 볼트는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시스템 접속 정보, 인증서와 같은 사용자 인증 정보를 관리하고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크릿 관리 솔루션으로 시크릿을 위한 전자 금고입니다. API 기반으로 동작하며 기존 파이프라인 연동이 수월하고 평문으로 저장된 정보를 API 호출로 대체하여 민감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만 인증 정보를 만들고 특정 시간 동안만 사용 가능한 다이나믹 시크릿 기능을 사용하여 과다한 인증 정보 생성 및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일 데모는 SSH 접속 시 볼트를 활용한 사인드 서티피킷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인드 서티피킷 방식은 인증된 서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스트키 사이닝과 인증된 클라이언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키 사이닝 방식이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의 혼용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모 목적으로 두 번째 클라이언트 키 사이닝 방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를 위해 볼트 서버는 온프레임 환경을 가정한 제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클라우드 콘솔에서 현재 생성된 VM을 확인하셨고요. 볼트 서버는 현재 데브 모드라고 하는 형태로 기동이 되어 있고 이 볼트 서버에 SSH 사인드 서티피킷을 위한 구성을 수행한 이후에 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공개키를 서명하고 서명된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여 원격 서버에 접속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렸던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면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키텍처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상에 두 개의 VM, CN 호스트와 CN 클라이언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VM들이 정상 동작하는지 접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CN 호스트 VM 생성 시 만든 사용자 VLT 유저로 정상 접속이 되네요. 다음은 CN 클라이언트입니다. 역시 VLT 유저를 사용하여 ID 패스워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서버 설정은 정상적으로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볼트 구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볼트 서버는 온프렘 환경으로 가정한 제 노트북의 데브 모드로 기동되어 있습니다. 볼트는 PKI, TLS 및 SSH를 위한 CA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A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인증서를 생성하거나 유효기간에 맞춰 자동 발급 및 갱신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중 SSH 키를 위한 CA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볼트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QBOL과 키밸류 시크릿 엔진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본 시연에 필요한 SSH 시크릿 엔진과 유저네임 패스워드 인증 그리고 SSH CA키 생성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인드 서티피킷 매뉴얼에 나와 있는 작업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데모는 클라이언트 키 사이닝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며 작업 절차는 크게 사이닝 키와 롤 구성 그리고 클라이언트 SSH 인증 생성으로 구분됩니다. 사이닝 키와 롤
생성은 먼저 SSH 시크릿 엔진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퍼블릭 키를 사이닝하기 위한 CA 키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CA의 퍼블릭 키를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대상 호스트에 등록하기 위해 복사하고 대상 호스트의 설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바로 대상 호스트의 SSHD config 파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etc ssh sshd config 파일에 Trusted User CA Keys라는 옵션을 추가하고 조금 전 복사해둔 CA Public Key로 지정합니다. 매뉴얼 상에 빠져 있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VM 생성 시 활성화되는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 옵션을 잊지 않고 비활성화하여야 합니다. Trusted User CA 키와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 옵션 설정이 변경되었다면 SSH 서비스를 재기능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키 사이닝을 위한 롤을 설정합니다. 해당 롤은 호스트에 접속할 사용자가 사용하게 될 롤입니다. 매뉴얼 상에서는 특정 IP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옵션이 빠져 있지만 실제 코드상에는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받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된 호스트에서만 이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데모 과정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인인 키와 롤 구성이었고요.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SSH 인증 생성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SSH 키젠 명령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SSH 키 페어,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사용자의 퍼블릭 키를 볼트에 요청하여 사이닝 하죠. 이제 사인인된 퍼블릭 키와 사용자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하여 대상 서버에 접속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CLI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작업 시 오타로 인한 오동작, 특히 동일 환경 구성이 필요한 경우 매번 수작업으로 동일 과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자동화를 통한 재사용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구성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테라폼 기반의 IAC를 적용하여 환경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인인 키와 롤 구성 부분은 테라폼의 볼트 프로바이더를 위주로 구성하였고 클라이언트 SSH 인증 생성은 기존의 CLI를 스크립트화하여 수행합니다. 향후 이 부분도 테라폼 기반의 코드로 변경 예정입니다. 일단 볼트 UI를 통해 아무런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볼트 서버의 구성을 변경할 테라폼 코드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을 실행할 텐데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CLI 환경의 환경 변수로 볼트 토큰과 볼트 어드레스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후에 볼트 환경 구성을 위한 테라폼 코드를 수행합니다. 먼저 테라폼 플랜을 통해 볼트 환경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테라폼 apply 명령을 통해 설정을 변경합니다. 볼트 UI 상에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SH 시크릿 엔진이 등록되었고 CA 키가 생성이 되었고요. 유저 팔러시가 추가가 됐고 UI가 리프레시가 안 되네요. 그러면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네, 유저 네임 패스워드 방식의 인증이 활성화되었고 VLT 유저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SSH CLT config SSH를 실행하여 클라이언트 SSH 인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SH CLT config.sh 파일,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여 사용자의 SSH 키페어를 생성하고 생성된 사용자의 퍼블릭 키를 사이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실행 결과로 접속 정보를 출력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대상 호스트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결과로 접속 정보가 출력되었죠. 이 정보를 활용해서 원격 서버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이전과 다르게 ID 패스워드로는 접속이 불가하고 사이닝 퍼블릭 키를 사용하여 접속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생성된 사인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다른 서버에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를 위해 생성된 키를 CN 클라이언트 서버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된 키를 사용하여 CN 호스트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접속 전에 CN 호스트 서버로 접속하여 로그를 보면서 CN 클라이언트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로그를 보면서 접속을 해보죠. 보시면 허용된 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서는 밸리드하지만 허용된 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에러와 함께 접속이 불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사인드 퍼블릭 키를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를 지정해 뒀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호스트에서는 접속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한 번 더 테스트를 위해서 지정된 호스트에서 접속할 때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정된 호스트에서 접속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이렇게 사이닝 퍼블릭 키를 복사해 갔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이닝을 위한 롤을 설정할 때 사용 가능한 IP 주소를 설정했기 때문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시연을 통해 보여드린 바와 같이 추가 설정 없이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원격 호스트 접속을 위한 인증서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보다 안전하게 원격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데모에서 보신 SSH를 위한 시크릿 엔진 설정, CA 키 생성과 같은 과정은
우선 SSH 인증을 받기 위해 사용자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용자를 생성하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할당된 권한에 맞게 접속을 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보시는 스크립트는 서버 쪽에 CA 키를 복사하고 SSHD config 파일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친 명령어 수행과 파일 편집이 필요하고 매번 수작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본 데모에서는 SSH를 위한 시크릿 엔진 설정, CA키 생성, SSH 인증을 위한 사용자 생성의 과정을 테라폼을 이용하여 코드화하였습니다. 서버 쪽에 CA키를 복사하고 SSHD config 파일을 수정하는 스크립트도 테라폼을 통해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인적 오류에 의한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재사용성을 높이고 빠르게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볼트의 환경 구성을 위한 코드를 수행한 결과는 이미 데모상에서 확인을 하셨고요. 데모 시에 사용한 SSH 시크릿 엔진과 유저네임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이 활성화됐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SSH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SSH 접속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SSH 키젠을 통해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생성하고 볼트 내에 부여된 권한에 맞게 본인의 SSH 퍼블릭 키를 서명하는 과정을 스크립트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서명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볼트의 인증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의 IP나 네트워크 대역 또는 이중 인증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일 보여드린 데모에서 SSH 접속 시 전달된 사인드 퍼블릭 키를 SSH 서버상에 저장된 트러스티드 유저 CA 키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에 의해 서명된 것임을 확인하고 내부 사용자의 퍼블릭 키와 I 옵션으로 함께 제공된 프라이빗 키를 조합해서 해당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측에 있는 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트를 사용해서 사인드 서티피킷을 적용할 때의 장점은 접속 대상 호스트에 퍼블릭 키를 매번 추가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SSH 키를 다이나믹하게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SSH 사인드 서티피킷을 사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 대상 서버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오픈소스의 기능이었고요. 여기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적용하게 되면 볼트를 인증받기 위해서 멀티팩터 인증이라든지 또는 사용자가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대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사용자 그룹만 인증받은 이후에 특정 값을 읽을 수 있게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토큰이 유출되거나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미 생성된 토큰들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테라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센티넬이라고 하는 정책을 코드화하는 기술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데모와 예제와 관련된 리소스들을 모아두었고요. 이 링크들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개인적으로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테라폼과 볼트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아래 링크의 GitHub에서 오늘 데모한 내용을 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박준상 상무님, 오늘 이번 웨비나 준비하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혹시 어떠셨나요? 네, 솔직히 처음 사용해서 UI가 익숙치는 않았으나 테라폼과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과 퍼블릭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유저그룹 또는 하시코프 유저그룹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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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